자, 여기까지가 본 거고 여기서부터죠. 자, 1번 답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답이 뭘 것 같아요? 4번요. 통일신라는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옳은 거죠, 요거죠. 기욱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백제는 정전을 지정하였다. 뭐가 틀렸어요? 정전은 어디요? 백제가 아니라 신라의 누구와? 성도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뭐가 틀렸어요? 고구려죠, 그러니까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당항성을 통해서 당가 교육하였다. 뭐가 틀렸습니까?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당항성을 백제가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가 이 당항성을 갖다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 이제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선지 하나하나를 그냥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틀렸고 어떤 포인트를 물어본다. 요까지 이제 정리해야지 여러분이 기출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기출들 있죠. 요거로 갖다 요 수준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무조건 국사는 일반 합격자보다도 5에서 플러스 5에서 한 10 정도까지 성적이 나옵니다. 실수만 안 한다면 시험장 가가지고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사 지식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응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어느 정도 정답률 높여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 합격자보다 성적이 잘 나요. 그까지만 준비를 하십시오. 그까지만 국사 시험 너무 시간을 갖다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까지 하고 또 이제 다른 과목 또한 그 정도 수준까지 골고루 준비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 작성된 신라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이제 함정이 파여져 있어요. 정답이 좀 오래 하신 분 물어볼게요. 이 문제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이건 함정이 있어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2번? 2번이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공연계연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호의 등급을 나눌 때 연이란 말을 갖다 썼어요. 요거 맞는 건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에서 정답이 빠져나옵니다. 1번 한번 봅시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보세요. 관모전답도 조사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관모전답의 관리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청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관청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관리에게 지급된 거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실형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얼핏 읽으면 관리 관모전답 뭔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지식인데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10번, 5번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면 이게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계연, 이거는 크게 애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오를 갖다 9등급으로 나누는데 요거를 갖다 연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있죠. 그 등급을 나누었다. 요렇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요걸 아냐고 물어본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 함정에 여러분 요 함정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피해갈 수 있는가, 그걸 물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디귿, 그러니까 우리 전시가, 3대 전시가를 갖다 비교하는 문제예요. 기역번. 일단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이거 정답 몇 번? 2번요. 니은, 개정전시가는 문반, 무반, 자법 계층으로 구별하여 전시가를 지급하였다. 지금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기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역 중에서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색 관복에 대해서는 18관등제를 갖다 적용했는데 그 밑에 관등들을 갖다가 문반, 무반, 자법 등으로 나눠가지고 지급한 게 시정전시가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정전시가로 가면 18관등 전시가가 딱 정착을 해가지고 있죠. 이런 내용은 등장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역의 나중에 자색관복 밑에 애들에 대한 비청황이란다. 단비녹이죠. 단비녹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역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색관복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색깔을 갖다 자색관복 18관등, 나머지 밑에는 무반, 자법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니은, 실직자분 아니라 산직자에게도 주었다. 산직자는 실제로 직이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걔들에게 개정전시까지는 주다가 나중에 경정전시까지는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무반에 대한 대우가 상승하였다. 무반에 대한 대우가 이제 조금 개선돼 가는 모습을 경정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관료에게는 일부 관리에게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시지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보다. 그래서 시지를 갖다가
그 개정전 시가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하위 관리들한테는 안 주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요 표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 나, 다거든요. 대충 이제 느낌상 촉 있게 앞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정, 개정, 경정 해가지고 보시면 전지 시지 지급액 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라가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불법적으로 혹은 고려는 이제 합법적으로 세습되는 수조권도 있었죠. 공음전 같은 거. 계속 이런 이제 그 세습이 되는 토지들이 수조권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지급할 시지 전지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전체 액수가 점점점 줄어 들어간다. 그리고 뭐의 액수가 더 빠르게 줄어 들어간다. 시지의 액수가 더 빠르게 줄어 들어간다는 거. 요 표로 갖다 보면서 여러분 그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개정전 시가랑 경정전 시가로 가면 하위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시지를 갖다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과전법으로 가게 되면 시지는 아예 지급해버리지 않고 전지만 지급해버려요. 전지. 대신 전지를 좀 많이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로 갖다 이제 더 늘려주는 거예요. 150개월 막 이러면서 최고가 이제 150개월 이렇게. 자, 기역이 관품제. 기역은 관품과 함께 인품도 고려했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한 외가가 소멸되었다. 한 외가가 소멸된 거는 무슨 전시가예요? 경정이에요. 한 외가가 여기 개정전 시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소멸되는 거는 경정. 그 다음에 승업가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되었다. 이게 이제 경정에 보면 남아있어요. 기록에. 그 다음에 경기 8년에 하나여 지급되었다. 얘들은 경기 8년에 지급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경기 8년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제도와? 녹과전이에요. 녹과전. 과전법은 그냥 경기 8년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갖다 지으면 고려의 녹과전 제도 있죠. 원종 때 녹과전 제도 기억나시죠? 그거랑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려말 가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틀려도 괜찮아요.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1번이 왜 틀린 것 같아요? 찍어가지고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민변종도감 주제하에 분급 대상인 관인을 선정하였다고 했죠. 우리 전민변종도감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이랑 관련된 거. 다른 전민변종도감은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 전민변종도감인데 여기서 과전법이 실시됐던 거는 누구 때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양왕, 그러니까 신진사대부가 주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전법은 전민변정도감이 주도했던 게 아니에요. 공민왕과 여러분 신진사대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민왕에서 신진사대부가 뻗어나오긴 했는데 엄밀하게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는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보면 공민왕 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얘들이 성장해가지고 있죠. 준해가 주인공이 돼서 또 개혁하는 시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요 둘을 갖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개를 갖다 이제 바꿔가지고 문제를 갖다 구성하는 케이스들이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둘을 갖다 잘 구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조권을 공존사전 막론하고 1결당 30두로 정하였다. 우리 이제 과전법 보면 최대 300두라고 했죠. 그래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은 300두를 생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을 10분의 1, 30두로 보고 거기서 그걸 갖다 깎아주는 제도예요. 탑폼 손실법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전법이에요. 그게 이제 공전사전할 것 없이 기본은 1결당 30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거주의 한량풍간에게 군전으로 5개월 또는 10개월을 지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군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고려의 군인전이랑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전은 하급 관료 군인들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조선의 군전은 군인이 아니라 지방의 뭐예요? 그러니까 그 향리 자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진사대부가 될 신진사대부 새끼들 있죠. 얘들에게 이제 이런 걸 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력들 중에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공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요 사람들의 불만을 누구르뜨리고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군전 같은 걸 갖다 나눠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1가 150결에서 제8가 10결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이제 좀 더 늘려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선종기 토지제도에 대한 연표이다. 가가 제정되고 실시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과전법이 나오고 앞에는 과전법, 뒤에는 관수관급제 나왔어요. 그럼 사이에 뭐 들어가야 돼요?
직전법. 여기서 이제 공법을 떠올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직전법이 나와야 돼요. 공법은 지금 조세 있지 않습니까? 조세와 관련된 거고 여기 논의는 지금 딱 보세요. 그러니까 수조권과 관련된 논의죠. 그러니까 조세와 수조권은 조금 달라요. 우리 수조권이 나중에 조세를 걷는 권한이긴 한데 있죠. 수조권과 조세는 조금 차원이 다른 논의입니다. 전부 이제 수조권, 조선 초기 수조권 소멸과 관련된 흐름이니까 여기는 있죠. 직전법 실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연도를 보세요. 연도. 세종이 살았을 때요, 죽었을 때요? 죽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럼 공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법이 아니라 직전법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세종 사후 직후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조 때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조 때 실시된 뭐 요 실시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계적인 조세 수치를 위해서 연분구둑 전분육등법이 실시되었다. 세종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시기가 가까우니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게 전부 조선 후기라면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걸 한번 봅시다. 고리대 근절을 위해서 기금의 이자로 공식적인 사업을 충당하는 보가 출현하였다. 이건 어느 시대? 고려. 이건 더 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역에 있어서 보법이 실시되어 요거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보는 고려 때 유행했고 그 다음에 군역에 있어서 보법이 실시되어 정군이 군대 복무 시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등장하였다. 무슨 법이에요 이게? 보법이죠. 이건 누구 때요? 그러니까 세조 때죠. 이게 일본보다 더 가깝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경쟁자가 없으면 이게 답이 될 거예요. 토지 8개를 기준으로 한 사람당 동원하여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일수를 6일 이내로 제한하는 요역 규정이 신설되었다. 어느 왕 때 무슨 법이에요? 성종 때 1결 8부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아요. 조선시대 때 초기 왕들 있지 않습니까? 초기 왕들과 관련된 종합 문제예요. 경제라든지 뭐 요거 이제 군역 아니네. 그 경제와 관련된 문제네요. 사회사 살짝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당시 경제 상황은 요것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직전이 나오죠. 직전법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직전법을 실시했는데 뭔가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전법을 갖다 폐지해버리고 전면적 녹봉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직전법 실시하기 이전 상황이 있죠. 그 사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제 어떻게 올라갔는가.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고 농장이 확대되어 간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관리들의 어떤 수조권 같은 게 점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요. 실제로는 이 흐름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조권, 뭐예요? 그러니까 수조권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요. 근데 요런 흐름도 약간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게 되었다.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수신전과 휴랑전을 폐지시켜버렸죠. 이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경기 팔현의 토지를 녹병 대신 나눠줬다. 이거는 녹가전이죠. 고려 때, 원종 때.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 시지를 분급하였다. 어때요? 요거는. 자,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시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전지만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것도 세조랑 관련돼 가지고 있죠. 충분히 가능한데 연결이 가능한데 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가 돼 버려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정답에 가까운 거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있죠.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종의 그 공법에서는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분육등법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등전이든 뭐 1등전이든 6등전이든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봐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 왜냐하면 이 결이 이미 그러니까 상대적인 면적으로 쓰여 있죠. 생산량을 갖다 고려해서 결을 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똑같이 부과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구결이에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땅은 구결. 그 다음에 실제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연분구등법이라고 했죠. 이식 빠진다고 했어요. 20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한연이면 몇 두예요? 결당 10두예요. 구결 10두 하면 곱하기 하면 90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아시면 이제 공법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양난 이후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새로 오신 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저 틀려도 괜찮아요. 공부하신 지 다른 학생보다 이제 기간이 짧으시니까. 그래, 3번요. 왜 3번 같아요? 자, 찍어도 합리적으로 찍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었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개선돼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맞췄는데 원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찍었는데 있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근거 때문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솔직히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3번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영정법은 좋은 법이라고 했어요. 별로 안 좋은 법이라고 했어요. 별로 안 좋은 법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어떤 법을 갖다가 실행했다면 그 법을 가능한 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조의 균형법 같은 것도 폐단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근데 이 실제로 시험 나올 때는 가능한 긍정적인 면들을 갖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의 공법도 그래요. 근데 인조라는 왕이 영정법을 갖다가 시행하다 보니까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부담이 경감이 된 게 아니라 온갖 잡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선지예요. 자, 다음은 이제 다음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책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제가 사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 찾는 거는 답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저기 새로운 학생도 여기 새로운 학생 아니죠. 꽤 듣긴 했는데 중간쯤에 들어왔죠. 요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사료의 정책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데 있죠. 요거는 선지를 보면서 정답을 갖다 찾을 수가 있어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좀 이질적인 선지가 하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5번요.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우도 있었다. 되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융통성이 있는 선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선지. 그래요. 다른 분. 요거 이제 몇 번일 것 같아요? 지금 안 풀어보신 분이 저기 맨 뒤에 앉은 남학생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요.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아문이나 궁방에서 왜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원래 선지보다 못 봐가지고. 아, 예? 아까 선지 예. 풀때 선지보다 그냥 찍고. 아, 그래요? 너무 빨리 넘겨서 학생들이 못 풀었나? 일단 그럼 우리 같이 분석을 해봐요. 요 사료는 솔직히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군포라든지 호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두 명이랑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구? 영조랑 또 흥선대원군이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료 정체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 박스를 보면 지금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라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역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조 사료라는 거예요. 균역법 중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있죠. 틀린 걸 고르라는 거예요. 군포는 12개월마다 1필만 내게 하였다. 맞아요? 틀려? 원래 2필이던 걸 1필로 줄여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래 군역을 면제되었다. 양반들에게 선무군감포라는 호칭을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 1필을 내게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일단 이제 양반들이 아니라 선무군감포는 양반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 이 있죠. 그러니까 상간이요, 상간. 직간이 아닌 상간직이에요. 이런 거를 갖다 팔았던 거예요. 일반 양인들이 샀겠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군역청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군역청이 균역법 담당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문이나 궁방 같은 게 왕실이랑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왕실에서 이런 세금을 갖다 거두는 걸로 있죠. 요 균역법을 갖다 실시하면서 역과 관련된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걸 갖다 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은 원래는 누구한테 부과돼야 돼요?
지주한테 부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힘센 지주들이 지네가 안 내고 누구한테? 소장농한테 이렇게 이제 그 부담을 갖다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소장농만 부담하였다. 이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게 유연한 선지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예외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만약에 이걸 갖다 고르셨다면 선지를 고르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좀 안 쌓이신 거예요. 더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런 감각을 갖다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합격시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료는 있죠. 앞으로 이제 등장하면 요거는 이제 영조꼴로 연결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거를 갖다가 내놓고 선지를 갖다 이렇게 내놔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과 영조를 갖다 섞어서 내버리면 난이도가 팍 올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조 때 이미 호포법에 대한 논의 있죠. 논의가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근데 호포법은 너무 과격한 법이라 가지고 있죠. 당시에 채택되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균역법이 채택이 된 겁니다. 자, 이해독. 이 농소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진하게 농사 집요 요거를 갖다 이 농소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농소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대상을 갖다 물어볼 때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있죠. 그 사람과 관련된 무슨 다른 대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것도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농상지배를 얘기해 놓고 요것과는 다른 이 있죠. 그 다음 농소인 이 농소를 갖다가 이 농소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농소는 뭐예요?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민들에게 물어서 농사 직설이 되는 거예요. 농상지표 2위에 등장했던. 그러면 이제 조선전기 세종 때죠. 세종과 관련된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지금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요. 윤휴는 맞죠? 그러니까 3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윤휴 사문난적은 나중에 이제 송시열이 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송시열은 조선 후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무조건 이제 정답이 될 수밖에. 옳은 거죠. 옳은 것이면 틀렸죠. 그러니까 윤휴는 조선 후기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목류도원도가 그려져 있다. 이거는 조선전기 대표적인 그림 우리 두 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견의 목류도원도, 또 하나가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두 개만 확실히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게 조선전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선전기가 없다면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은 언제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봐야 되죠. 최충원 때 그러니까 진울. 그 다음에 이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와 고려 하나 오답으로 뜨고 조선전기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를 갖다 묶어주는 문제예요. 경제사부터 해서 사회 문화사까지 이렇게 묶어서 정치사를 갖다 중심으로 이제 이걸 보고 일단 세종이구나 하면 정치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사에서 다시 문화사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푸는 종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분류사 형태로 여러분한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이 초기에 있는데 이거는 해독이 쌓이면 저절로 돼요. 그리고 해독이 쌓이는 동시에 솔직히 해독만 쌓는다고 저절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각 시대 정치사와 경제사 사회사를 갖다 연결하는 있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면 국사 공부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조금 공부되면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왕이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주전도가 왕 하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숙종이에요. 그리고 은병 나왔죠. 그러니까 활구라고 불리는 돈이죠. 그 승려 하나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승려. 의천. 숙종의 동생이었던 막내동이었던 의천. 요까지 이제 딱 떠올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 누굽니까? 성종. 그 다음에 여진정벌 위에 윤간 별무반. 숙종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강과 개인제도. 왕건이.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 연호 사용. 광종. 쉽죠. 이 문제, 숙종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예종이랑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엄청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갖다 만든 거는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동북구성 구축한 거는 예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종과 비교해서 나오면 난이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친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구별하기 쉬운 왕들을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치사랑 뭐 경제사 막 이렇게 그 대외관계 이런 것까지 섞여 있어서 난이도가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구성이 되는 문제죠. 조선시대 임노동자의 등장과 관련한 사회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조선시대 임노동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양법과 그 다음에 대동법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니까 이건 조선 후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 모습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평 통보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어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향약이나 향도 조직이 크게 강화되었을 것이다. 어때요? 일단은 향약은 강화돼요, 약화돼요? 약화되죠. 향약은 사림의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사림이 약화되죠. 조선 후기에 가버리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도도 언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강화됐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동약 같은 거 있죠. 향약보다 좀 스케일이 작은 동약 같은 게 조선 후기에는 좀 이제 이렇게 유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역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부역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역을 갖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역이라든지 요역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어떤 임노동자, 뭐 예를 들어 수공업 같은 거를 갖다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관영 수공업 해가지고 얘들을 갖다 이제 역을 갖다 시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납포장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크게 이제 틀렸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상공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나타났다. 어때요?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상공업이 성장하면서 전부 다 이제 조선 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조선 전기나 고려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선 시대 상업의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15세기면 조선 전기죠. 한양의 운종가 시전. 운종가는 어디냐면 시전 상인들이 쭉 늘어서서 장사하는 곳 있죠. 그 거리를 갖다 이제 운종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운종가 시전이 세워지면서 시전 상인들은 사상들을 단속하는 금단 정권을 갖다 부여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그죠? 시전들이 조선전기에 나왔거든요. 근데 금난 정권이 난전을 갖다가 단속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난전이 언제 등장해요?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난 정권은 언제 등장하겠어요? 조선 후기에 등장해요. 난전도 없는데 금난 정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장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어때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활동하던 보부상은 국가로부터 행상허가를 받아야 됐다. 어때요? 자, 이 보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던 상인들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방이라든지 뭐 보부상단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요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조 때 일어난 서울의 쌀폭동은 경강상인이 도성안의 미전상인을 움직일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어때요? 경강상인들이 도구로 성장해서 매점매석 같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서울로 들어오는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을 지네가 전부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려가지고 이제 쌀값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쳤던 그런 일들이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요. 바로 이제 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좀 단순 암기 문제죠. 단순 암기 문제. 갑은 홍만선의 조술로, 산림경제는 홍만선의 조술로, 농업, 임업, 추상업, 식품, 가공 등 망라하였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농촌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백과사전적 성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색경은 박세당의 조술로 과수, 축산, 기후 등에 중점을 두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세당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일반 농업보다도 있죠. 과수라든지 이런 뭐 상품 작물들이라든지 있죠. 요런 거에 좀 이제 관심을 갖다 많이 둔 요런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다는 관홍수초는 정약용의 조서로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하였다. 어때요? 관홍수초는 누구 책이에요, 일단?
박지원의 책으로서 농업기술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집성은 신속의 저서로서 이양법을 언급하였다. 어때요? 농농농 시리 중에 막내고 있죠. 얘는 이제 이양법을 중심으로 저술을 하고 있어요. 중국 농서라든지 우리 농서를 갖다 총괄해 가지고 있죠. 이양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잘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신속의 농가 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농농 시리즈 중에서 상사가 마지막 가죠. 그러니까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숙종 뭐 쭉쭉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돈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숙종 때 돈이 나오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답니다. 무슨 돈입니까? 상평통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의 화폐 이전에 8분체 해동통보가 주조 유통되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해동통보하면 쉬운데 8분체 하면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8분 해동통보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통보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언제? 세종 때 게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인조 때 또 한번 나와요. 이 2개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해파리 들어가세요. 해파리 아시죠? 그러니까 흐느적 하는 애들. 그러니까 해가 먼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팔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해파리 조선통보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8분체든 뭐예요? 그러니까 해소체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숙종 이전이죠. 그러니까 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전황 현상이 일어났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갖다 알게 되다 보니까 있죠. 돈을 숨기고 자기만 이제 독점하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돈이 마르는 현상 발생합니다. 평안도와 전라도의 감령과 병령에서 이 화폐 주조가 허락되었다. 어때요? 그러니까 요런 화폐를 갖다가 주로 이제 군사기구 있지 않습니까? 요런 데서 이제 그 군사를 갖다 운용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들을 갖다 여러 곳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은 화폐 사용이 백성들의 삶에 크게 유익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어때요? 자, 우리 이기 별명이 뭐였어요? 투더리스 모프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싫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싫어요. 패전론이죠. 패전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십시오. 자, 수공업자들의 경제생활을 나타낸 것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관용수공업이 발달하여 등록된 장인들이 뭐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어느 시대일까요? 자, 관용수공업은 우리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도, 그 다음에 고려전기에도, 조선전기에도 있어요.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전기입니다. 왜? 화약이 나와버렸죠. 관용수공업에서 화약을 갖다 만들고 요렇게 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선전기밖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 나왔으면 이제 끝났어요. 어느 시대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소나라는 건 통일신라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향부곡은 있는데 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때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 때 향부곡소 다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이 생산이 활발해졌다. 요건 언제요? 자, 상품 화폐 경제 나와버리면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상품 화폐 경제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갖다 이제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뻔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잡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학생들이 되게 어렵다고 막 징징댔는데 학생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 연음 분리법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단천음강은 저 살짝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는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학생들이 이거를 갖다 막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쿨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출제자들이 맞추라고 낸 문제는 실제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정답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백날 봐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다. 이거 쿨하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청과의 무역 보니까 17세기 이후니까 조선 후기죠. 청과의 무역, 사행무역, 개시후시 무역 방식이 있었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정답이 아니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조선의 광산 개발은 근대적 생산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정부가 농민을 이용해 역을 이용해 채굴하는 방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근대적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누가 중심이요? 민이 중심이죠. 민간 그러니까 민간 영역의 수공업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공업이 아니라 광업이니까 지금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있죠. 그런 이제 광업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 줬는데 정답은 너무 쉽게 줘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큰 흐름 안에서 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와 송해 해상 무역 경로로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된 경로로 갖다 묻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려 수도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수도에 있는 강이 이제 예성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예성강 딱 일치해요. 중간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간 경유지는 안 중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지는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쳐가지고 또 어디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려 때는 북방 민족들이 흥했지 않습니까? 그 얘들 눈치 본다고 우리가 원래는 북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쌍둥반도 쪽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반도 요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가면 요 북방의 민족들이 흥하다 보니까 얘들 눈치 본다고 저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 남로가 유행을 했던 겁니다. 그 남로에 있던 도시가 바로 명주, 민조, 중국 발음으로 민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입니다. 군산도, 장상곳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로, 남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방 민족이 흥하면서 초기에는 산동반도로 교육을 했는데 나중 가면 이제 북방 민족이 흥하면서 얘들을 피해가지고 명주, 남로를 갖다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안 가르쳐 드린 데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저만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다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일 자세히 가르치는 공무원 지금 수험서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자세히 있죠. 거의 뭐예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보는 있죠. 요 정도 수준으로 교과서를 갖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동한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 책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책 보고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3년을 갖다 국사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책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정도로 수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그냥 이걸 갖다 교육품을 갖다 애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제 일반 원칙을 알려드렸어요. 선진문물이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좀 후진국으로 선진문물이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서 근본적인 가치라든지 특산물이 넘어온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기역번 한번 보십시오. 기역번. 자, 평양 고구려죠. 고구려에서 중국으로 도자기, 비단, 서적이 넘어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서적은 선진문물이죠. 선진문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선진문물이 넘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십시오. 니은번. 중국에서 인삼, 직물류가 들어온다. 특산물과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재화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어때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제꼈어요. 근데 디귿, 리을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디귿 보니까 사비, 백제에서 중국으로 있죠. 금과 은이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는. 근데 모피가 간다. 여기 모피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모피는 어느 지역에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 북쪽 있지 않습니까? 발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금과 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특산물이라는 면에서는 이것도 혹시 백제에 뭐 사냥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이제 요 두 개는 완전히 틀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는데, 근데 다른 게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리을본 보니까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곡물이 넘어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곡물이 일본 애들한테 선진물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비단이 넘어가요. 이거는. 자, 비단도 원래는 비단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서 일본으로 선진문물 사치품이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비단이 들어가요. 요 비단 때문에 좀 헷갈렸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단을 여러분이 확실히 구별을 못한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비단을 갖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모피를 백제에서는 모피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뭐 이렇게 4번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조차도 한 2분의 1까지는 줄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2분의 1 정도로 요런 한 3, 4문제 정도 이렇게 줄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시험 되게 어렸었는데 이 시험도 한 90점, 85점까지 나오거든요. 합격자들이 뭐 75점, 80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정도 하면 이제 선방 잘 하신 겁니다. 자, 조선 후기 사행에서 역관들이 팔포 무역 등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어때요? 역관들이 원래 조선 전기부터 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중국에 갔다 온 월급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줘요. 대신에 얘들이 있죠. 일부 중국에 가서 물품들을 갖다 교류할 수 있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사행무역이에요. 사행무역. 근데 이제 이 사행무역이 조선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팔포무역으로 정착을 하는 거예요. 팔포무역, 팔포무역. 요 역관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딱 8포만큼의 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을 갖다가 중국에서 이제 팔 수 있게, 팔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중국 물품을 갖다 사올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팔포무역이에요. 원래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무역은 팔포무역보다도 더 유명한 게 민간의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봤던 어떤 상단들이 있어요. 어떤 상단들? 의주 만상이라든지 또 뭐 누구 있죠? 그러니까 평양 유상이라든지 또 누구 있죠? 어디죠? 그러니까 개경의 송상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이제 무역으로 갖다 주도하긴 하는데 뭐 역관들도 팔포무역이라는 형태로 나름대로 이제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좀 봐줄만한 문제요. 그러니까 사료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나름대로 힌트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기업본 보니까 무슨 조세제도 같아요? 무슨 조세제도? 자, 토지를 갖다가 지금 뭐 하지하라든지 막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결당 4두로 징수하였다. 모두 1결당 4두로 징수하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지하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공법을 갖다 떠올릴 수도 있는데 모두 1결당 4두를 징수하였다. 그럼 뭐예요? 영전법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니까 상상, 하하 막 나누고 그 다음에 뭐 4두부터 20두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슨 법이에요? 세종의 공법. 그 다음에 요거는 농부는 뭐 쭉쭉쭉 얘기하고 1결에서 조는 모두 30두를 거두었다. 무슨 제도예요? 조선 초기 과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도에서 다펌 손실을 통해서 깎아주는 제도. 그게 이제 과전법이라고 했어요. 요까지 하면 이제 정답이 나와요. 기역제도, 영정법 하에서 토지의 비옥도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였다. 맞아요, 틀려? 공법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역제도화에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못 되었고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맞죠? 요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전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전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요. 왜? 인조라는 사람 자체가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 이제 처음에 역사를 갖다 공부할 때 이제 역사는 이제 뭐 그 객사주기 공부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이 해석하는 거랑 우리가 해석하는 거랑 일본이 해석하는 거랑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번 제도에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자, 요 제도죠. 니은번이 지금 보니까 영전법이죠.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은 300두로 하였고, 맞아요, 틀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과전법, 조선 초기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시행으로, 과전법의 시행으로 뭐 감소된 재정을 지주에게 결작으로 부과했다. 이거는 뭐 완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조세 제도가 아니라 무슨 제도? 역에 대한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까 제가 주관적 객관적 얘기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주관적으로 배우는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상대방이라면 동시에 또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까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의견을 갖다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배우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이제 그 시간에 배웠던 경제사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봤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좋은데 시간이 막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죠? 저 시간 이제 마치고 있죠. 쉬었다가 이제 4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